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어떤 공통된 사회보장 체계잖아요. 네. 5천만 개의 의견이 있고요. 그치. 그건 다 맞아요. 다만 우리가 단일 기금, 단일 제도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약간 다르지만 여기 정도에는 합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지점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15와 같은 개혁이 일어난다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으실까요? 오, 그거까지 궁금해. 제일 얼마나 궁금해. 있나요? 그것도 계산해 이게. 오셨어요? 네. 받는 돈은 동일하고요. 석천 씨부터 그래도 유민이 더 많이 내시게 내네. 됩니다. 그리고 내는 돈은 보험료 플러스 세금입니다. GDP 1%를 내려면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 세대, 패널 분들의 세대가 더 내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애들이잖아요. 네. 그렇지. 우리 애들 보시죠. 축하자녀. 오, 많이 주네? 줄었다. 그러네요. 줄었어. 모든 세대가 보험료 12%, 모든 세대의 정부가 GDP 1%만큼의 재정 지원을 하는 거니까 많이 주긴 하네. 사실은 유빈 씨 세대부터 그 다음 세대는 같은 돈 내고 같은 급여를 받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기적입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우와. 쌤, 근데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거, 그 납입 기간과 수기 그 기간에 따라서 총액 그 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액도 보셔야죠. 자, 아래 빨간 줄이 이제 제가 제안한 형식의 일정한 개혁이 일어난 거의. 이후에 평생 내는 돈이에요. 저게 원래 우리가 내야 될 돈이 노란색인데 지금 우리 세대가 조금 빨간색으로 조금 더 내고 더 우리 어린 미래 세대께 확 내려가서 내려가네. 모두가 다 저 받는 돈 하얀 선 아래로 가 있으니까 모두가 낸 것보다 조금 더 좀 더 많이 받으면서 세대별로 공평하게 이룰 수 있다. 이게 3.115 개혁안이다. 이 차트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슈카 씨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만큼 더 냈는데 저게 또 노란 선이 빡 떨어져 저렇게? 네,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빚을 또 칩니다. 빨리 하면 되고 늦게 하면 불가능하죠. 이게 다양한 시각에서 3.115가 아니라 어떤 3.118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이거는 있고. 맞아요. 4.200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3.115는 어떤 하나의 예시고요. 이대로 개혁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정책 변수를 잘 조합을 하면 우리는 아직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금 기금이 대부분의 국가는 완전 바닥지고 망한 다음에 개혁을 해서 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례들이. 국민연금 만든 지 35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사이에 두 번의 큰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여지가 남아있고 심지어 아직 60년대생, 70년대생, 80년대생이라는 굉장히 많은 경제활동 인구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개혁이 이번에 실패해서 5년이 또 지체되면 어떻게 되나. 그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저의 두려움이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마지막 개혁 골든 마지막 타임. 맞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묘안을 뭔가 찾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또 마지막 기회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의 소위 완전 적립 달성, 우리가 낸 것만큼 받아가게 기금이 쌓여 있는 것 달성이 재정 투입 없이도 가능했었어요. 10년 전 3차 재정 주기가 끝난 시점으로 돌려보면 그때 국민연금 기금이 500조가 있었거든요. 그때 개혁이 일어났다면 재정 투입 없이 보험료 3% 인상, 기금 운용 수익률 1% 제고로 영원한 기금 유지가 가능했었어요. 361이 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1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때는 아직 뭐 정부 재정이 막 그 투입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5년이 지나서 4차 재정 주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약간 상황이 달라져요.
이때는 부채의 이자가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50대 후반, 60대 초반생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비부머 분들이 은퇴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보험료 3% 인상, 정부 재정 지원 1%, 현재 정도의 기금운용 수익률로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게 5년 전의 개혁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럼 5년 사이에 필요한 돈이 그냥 확 불었네. 이래서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게. 네, 2025년에 개혁을 시작해서 2030년까지 차차 늘려가자라는 게 현재 제가 제안한 3.12로 개혁안인데 이번에 실패할 가능성이 이제는 0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5년이 늦어져서 6차 재정 시기가 끝난 2030년부터 네. 개혁이 시작돼서 2035년에 개혁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네. 되나요? 2030년이 되면 보험료로 연금급여를 감당하기 불가능해집니다. 2030년이 되면요. 기금을 깨야 돼요. 슬슬 깨야 되는구나. 기금을 깨면 리스크를 취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워져요. 따라서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닌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초기에는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뻔히 알거든요. 앞으로 20년 만에, 25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팔아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우리나라 사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 아닌가요? 예, 주식뿐 아니라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자본시장의 충격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뜰 여지가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6년 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모든 게 무리수가 되고 또 다른 해법을 찾아야 돼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비 효과 같은 거라서. 정말 모든 개혁은 고통이 따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런 우리보다 앞서서 성공적인 좀 개혁을 이뤘던 나라 쌤이 보시기엔 어떤 곳이 좀 있을까? 예, 사실 연금 개혁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되게 유사한 형태가 캐나다의 연금 개혁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1966년에 연금을 도입을 했고 30년쯤 지나서 망한 걸 깨라는 거예요. 인구 구조 안 좋아지고 기금 소진되고 그래서 당시의 소득 대체율이 25%고 최초의 3.6%인 보험료를 쭉 올려서 1997년에는 6%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아니까 9.9%로 거의 4% 가까이 올리는 와. 2배 좀 안 되게 올리는 개혁을 했거든요. 와.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동결했습니다. 반대가 엄청 심해. 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이안이 이제 선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죠.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정부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미래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에 크게 활용을 했는데요. 리스크를 더 취하자. 손실 볼 수 있다. 하지만 요만큼 리스크를 취하면 우리는 보험료를 요만큼 덜 낸다라는 걸 딱 보여줬고 무엇보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마틴 장관이 그러니까 캐나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주의회하고 시민들을 설득을 해요. 우리 애들한테 부담 넘기지 말자라고. 한 15년쯤 지나고 났더니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기금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지속 가능한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먼저 요구합니다. 보험료 더 낼 테니까 소득 대체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개혁이 또 일어났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약간 그런 이상적인 꿈 같은 이야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의지가 좀 필요하고 국민들은 그만큼 신뢰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합, 3115의 조합으로 따지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공적연금이랑 비교를 해도 여전히 내놓는 돈 대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금이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심지어는 그 공적연금이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옵션이 아직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 국민연금 때문에 생긴 어떤 세대 간의 혐오의 슬픈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개혁 없이 이대로 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젊었을 때는 앞세대를 미워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뒷세대들에게 혐오를 받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늘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개혁은 너무나 시급하고 우리는 공론화의 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 국민연금 개혁 앞으로 대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김우창 쌤 보내드리겠습니다.